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먼지가 조금 있기는 해도 나들이하기에 나쁘지 않은 습도, 기온, 예, 그런 날씨예요. 구름도 약간 껴있어서 햇님이 너무 쨍쨍하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던데 남자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나들이하기에 쾌적한 시기는 뭐 오늘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건 좀 잠시 밀어두시고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좋은 날씨를 좀 즐기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좀 너무 매매만 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 늘 그래왔긴 하지만요. 자, 오늘은 조금 뭐 차트를 좀 키워봤다 보니까 이게 차트명이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게 유로 달러 차트고요. 이걸 좀 키웠다 보니 이제 좀 텍스트 부분이 좀 작게 보이죠? 근데 뭐 멘트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텍스트는 그냥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진 않으니까 제가 좀 말에 좀 집중을 해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이제 유로 달러 일봉으로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뭐 이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도 좀 일반적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어떤 뭐 큰 손이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개인이고, 이게 평범한 이제 그런 분들일 거고,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어, 대부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단타잖아요.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묶여두고 이제 그러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거의 없죠. 예. 그런 분들이면 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 귀에 와닿을까 싶기는 해요. 그분들은 이제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 단타를 많이 하는 이런 분들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왜 잃는지, 왜 돈을 못 버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잘 벌고 계시고 수익이 잘 난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말 뭐 의미 없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방법이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할 텐데 뭐 각자의 방법으로 어쨌든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물을 내고 있다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런 특성에 맞는 이제 종목이 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통화쌍이더라.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유로 달러죠. 자, 그런 말과 더불어서 약간의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는 이제 말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제 아셨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모르셨다고 한다면, 뭐, 일단은 실행을 한다는 거. 이 실행이라는 건 매매를 얘기하겠죠. 매매보다는 어떤 이거에 대한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되어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매매는 이제 그 다음이죠. 예. 실행이 항상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계획, 뭐 심사숙고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컨템플레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뭐 디플리 싱킹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 심사숙고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너무나 이제 명확하잖아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거 되돌림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단타를 치는 뭐 우리 개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제 특징이잖아요. 이 되돌림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잃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요 구간들 이걸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골드 차트예요. 금값이죠. 예. 뭐 여전히 이제 고점 근처이기는 한데 많이 내리지는 않고 많이 내린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되돌림은 상당히 주죠. 아까 그 유로 달러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측면을 봤을 때 뭐 골드도 나쁘진 않아요. 되돌림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것도 실물에서 쓰임새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쉽게 내렸어도 또 쉽게 올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내렸으면 또 장기간에 걸쳐서 오르거나 한 방에 뭐 뭐 내린 것들을 회복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반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을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인일 거니까 그 매매 특성을 여러분들이 내가 특성이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결과물이 안 좋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그렇게 시원치 않거나 뭐 손실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이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예. 저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야 앞서 설명한 이제 그 골드라든가 유로 달러하고는 그 특성이 조금 다르죠. 네, 신생 자산이고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뭐 디지털 금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뭐 다른 자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을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걸 떠나서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은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그 답이란 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신생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다르지만 뭐 하여튼 비트코인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안 좋게 언급했었던 적이 제가 있었는데,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참 세상이 정말 모르겠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한 가지 생각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뭐 변하지 않는 그런 신념이 꼭 좋은 건가?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상이 바뀌고, 예, 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내 생각이 안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고, 예를 들면 저런 거겠죠. 자동차가 이제 대세가 됐고,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빨라지고 있고, 그게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도 느껴지는데, 마차를 고집하고, 마차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 마차가 결국은 자동차를 이길 거야. 심장이 없는 저는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한 자동차가 어떻게 대세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과거에 많거든요. 예. 그분들 자기의 생각을 못 바꾸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던 분들 많을 거예요. 못 봤지만. 그 시대를 살아오지 못했고 경험을 못했지만. 확실하지 않겠을까요? 확실하다고 않겠을까요가 맞는 말이 아니죠. 확실하다는 말을 문장에서 사용을 했는데, 않겠을까요 같은 이런 추측성 발언은 맞지 않잖아요. 확실하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계속 과거의 것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알지? 그런 말씀이고. 사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 나스닥도 어, 답이 뻔하잖아요. 제일 그 진짜 예상하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나스닥 아니겠을까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글쎄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이거는 진짜 뭐 말보다 어떻게 보면 이 글이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자, 이상으로 이번 주에도 이제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긴 했는데, 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에 불과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들, 이 영상에서 했던 그 멘트들은 좀 평소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종목에 이제 주목해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뭐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진짜 필요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이게 생각이 다르다기보다 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인, 전 일반적이라는 말을 했지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고집하시는 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렇지만 좀 일반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좀 품고 있는 것도 필요하죠.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그게 일반적이라면 거기에 맞추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그걸 이제 고집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류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그런 거에 맞추지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무 굽히지 않으면 물론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예,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게 틀렸다고 할지라도 좀 수긍을 해주고 좀 공감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돈도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게 맞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도 좋은데 틀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틀렸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맞춰주는 노력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렇기도 한데. 예. 아무튼 뭐 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관여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 그게 듣기에 좀 불편하셨다면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맞재주가 부족했기 때문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투자에만 국한해서 짧게 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내가 뭐를 못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상승이 안 되고 계속 정체 상태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건 거의 생명에 가까워. 자, 여기까지 들어 주시고 봐 주시고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